안녕하세요. 요즘 호주 뉴스에서 물가가 안정되었다, 금리 인하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이야기가 자주 나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주에서 부동산을 구매하고자 하는 분들은 이런 뉴스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면 지금이 정말 부동산 투자에 좋은 시기일까요? 아니면 아직 기다려야 할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최근 발표된 호주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와 기준금리 동향, 그리고 글로벌 경제 상황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현재 시점이 부동산 투자자에게 어떤 기회가 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호주 중앙은행 RBA가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핵심 데이터가 모두 공개된 만큼 5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이에요. 이번 영상에서 호주의 인플레이션, 기준금리, 집값 전망, 그리고 투자 타이밍까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올해 부동산을 구매하시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최근 발표된 CPI, 소비자 물가지수 데이터를 보면 호주의 인플레이션이 크게 완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3월 분기 기준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은 2.4%로 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호주 중앙은행의 헤드라인 인플레이션 목표 범위가 2에서 3%인데 이번에 기록한 2.4%는 정확히 이 중간 지점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둔화되었다는 건 좋은 신호예요. 다만 주의하실 점은 물가가 실제로 떨어졌다는 게 아니라 오르긴 오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오르는 속도가 느려졌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특히 고기, 과일, 채소 같은 필수 소비재는 여전히 가격이 빠르게 오르고 있고 다들 경험하고 있다시피 생활비에 대한 부담은 여전히 체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금 상승률이 3.2%로 물가 상승률보다 더 높게 나타나면서 가계의 실질 구매력은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기준 금리를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주는 또 하나의 지표가 있습니다. 바로 기저 인플레이션, 즉 Trend Mean Inflation이라고도 하죠. 이 지표는 일시적 요인이나 변동성이 큰 품목을 제외하고 계산한 인플레이션인데요. 이번에 기저 인플레이션이 2.9%로 낮아지면서 2021년 이후 처음으로 목표 범위인 2에서 3%에 진입을 했습니다. 이건 RBA가 안심할 수 있는 중요한 신호예요. 그리고 주거비를 보면 전국 평균 임대료는 5.5% 상승했습니다. 이건 여전히 높은 수치지만 2023년에서 2024년의 급등세와 비교하면 속도가 둔화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지역별로 보면 퍼스는 임대료가 거의 9% 올랐고 반면에 호바트는 오히려 임대료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신축 주택 가격은 연간 기준 1.4% 상승에 그쳤습니다. 이건 부동산 시장의 수요가 줄어들면서 건설사들이 구매자 유치를 위해 판촉 혜택을 늘린 영향이에요. 이외에도 의료 서비스는 4.2%, 교육은 5.7% 인상되었는데 이렇게 서비스 부분의 인플레이션은 계속해서 높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일부 물가 하락은 정부의 일시적 지원책 때문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전기요금 보조금이나 대중교통요금 인하가 물가에 영향을 줬어요. 이런 정책들은 단기적으로 가계 부담을 줄여주긴 하지만 기저 인플레이션을 왜곡할 수 있기 때문에 중앙은행은 이를 계산해서 제외한 수치를 더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을 종합해보면 RBA가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RBA는 2025년 6월 기준 인플레이션이 2.4%일 것으로 예측했는데요. 이번에 이 수치가 이미 두 분기 연속 유지되면서 기대보다 빠른 목표 달성이 이루어진 셈이에요. 그리고 RBA 총재 미셸 블럭은 지난 2월에 과거 금리 인상 시점이 다소 늦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이번에는 금리 인하 타이밍을 놓치지 않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RBA는 5월 19일에서 20일 회의를 통해 추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통화 정책을 재검토할 예정이에요.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적기라고 표현했을 만큼 시장의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글로벌 경제 상황은 지금 어떨까요? 최근 세계 경제의 성장 전망은 어두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심화되면서 국제통화기금 IMF는 2025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을 3.3%에서 2.8%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런 세계 경제 둔화는 호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따라서 금리 인하를 통해 기업과 소비자들이 충격을 덜 받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에서는 관세 전쟁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있지만 호주는 초당적으로 보복 관세는 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처럼 인플레이션 압력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RBA 총재가 뭐라고 했냐면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지 못하게 된 제품을
호주로 돌릴 경우 호주에서는 수입 가격이 낮아져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더 줄어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까지 문제가 되었던 호주 환율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때 59.5센트까지 하락했던 호주 달러가 최근 64센트까지 회복되면서 수입 물가 상승 우려도 완화되고 있어요. 결국 다양한 데이터를 종합해보면 RBA가 기준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시장 전문가들도 2025년 중에 추가로 1에서 2회 더 인하가 이뤄질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부분은 미국 경제 정책의 변동성에 따라 유동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점은 우리가 모두 염두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흐름은 이번 선거 결과에도 나타났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된 직후 재무장관 짐 차머스는 핵심 인플레이션이 3년 만에 최저치라며 국민들이 함께 이뤄낸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선거 전에 차머스는 RBA뿐 아니라 유권자들도 예상보다 낮은 인플레이션을 기록한 노동당 정부의 성과를 인정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렇게 생활비 부담이 줄어들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이게 결국은 노동당 정부가 재집권에 성공하는 데 기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금리 인하 가능성과 인플레이션 안정이 호주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이 부분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먼저 기준금리는 부동산 가격에 직결되는 주요 변수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낮아지면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함께 내려가고 그에 따라 대출을 통한 주택 구매 수요가 다시 살아나기 때문이에요. 최근 1년에서 2년 사이 기준금리가 급격히 오르면서 많은 사람들이 대출 상환 부담을 느끼고 주택 구매를 미루거나 시장에서 이탈하는 현상이 있었죠. 이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는 주택 가격이 하락하거나 정체되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제 금리 인하가 현실화된다면 상황은 바뀔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주택 구매 심리 회복이 예상돼요. 대출이자 부담이 줄어들면서 첫 주택 구매자들과 투자자들이 다시 시장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건설사들의 공급 전략도 바뀔 수 있어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최근 신축 주택 가격 상승률은 1.4%로 매우 낮은 수준인데요. 시장 수요가 회복되면 건설사들도 공급 확대에 나설 수 있고 이로 인해 가격 반등 압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 격차가 더욱 뚜렷해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퍼스는 현재도 임대료가 9% 가까이 오르고 있는 반면 호바트의 임대료는 현재 하락세에 있습니다. 금리 인하가 전반적인 수요를 끌어올리긴 하겠지만 각 지역의 여건에 따라 상승폭에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호주 부동산 가격이 바로 급등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지금 여전히 높은 생활비, 건설비용, 정부의 공급 정책,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 등의 요소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완만한 반등 혹은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점진적인 회복이 유력한 시나리오로 평가됩니다. 부동산 리서치 기관들 역시 2025년까지는 부동산 시장이 다시 안정세로 전환되면서 일부 도심 외곽 지역과 저평가된 중소도시에서 가격 반등이 먼저 시작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인플레이션 완화, 기준금리 인하, 대출 여건 개선, 부동산 수요 회복이라는 흐름이 현실화된다면 호주 부동산 시장은 2025년을 기점으로 점진적 상승세를 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투자하는 것이 유리한 시기일까요? 이 부분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주제인데요. 주요 요소를 기준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투자 타이밍을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요소는 금리, 수요의 회복 가능성, 그리고 지역별 임대 수익률이에요. 굳이 따지자면 지금은 기준금리가 인하되기 직전 구간으로 평가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에서는 이번 5월 기준금리 인하가 유력하게 예상되고 있고 2025년에도 한두 차례 추가 인하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부동산 가격이 완전히 반등하기 전 그리고 대출이자 부담이 점차 완화되는 전환기에 해당되는 시점으로 볼 수 있고 이런 구간은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주의 깊게 살펴야 할 타이밍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유에서 지금이 기회를 노려볼 수 있는 시기로 평가가 돼요. 먼저 아직은 주택 가격이 반등 전 구간으로 저점 매수 가능성이 높은 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일부 지역, 특히 시드니 외곽과 멜번 북서부 지역에서는 가격 조정이 이미 이루어진 상태에서 거래량이 서서히 살아나고 있는 조짐이 보이고 있어요. 시장이 반등하기 전에 실거주 수요나 임대 수요가 꾸준한 지역에
남들보다 먼저 진입하게 된다면 향후 자산 가치 상승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러 지역에서 임대 수익률이 개선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금리 인상기 동안 집값은 정체되거나 조정받았지만 임대료는 계속 상승했기 때문에 현재 임대 수익률이 과거보다 개선된 지역들이 많습니다. 퍼스, 브리즈번, 타운스빌 같은 지역은 임대 수익률이 5%를 넘는 경우도 많아서 단기 수익을 노리는 투자자에게 매력적인 타겟이 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대출 여건 완화의 선순환이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은행의 주택대출 심사 기준도 점차 완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즉 지금은 대출이 어렵지만 인하 후에는 자금 조달이 수월해지면서 투자 진입 장벽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지금 준비를 해두면 남들보다 유리한 타이밍에 시장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모든 투자에는 리스크가 따릅니다. 현재도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 지정학적 위험, 건설 비용 상승 등은 변수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선정과 자금 계획은 반드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앞으로 1, 2년은 부동산 시장의 방향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리고 이런 시점에는 좋은 입지, 실수요가 있는 지역을 선점해 두는 것이 투자자에게는 가장 중요한 전략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은 본격적인 반등이 시작되기 전 시장을 선제적으로 분석하고 준비할 수 있는 유리한 시기입니다. 다만 정확한 지역 분석, 수익률 계산, 그리고 자산의 투자 목표를 명확히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인플레이션 완화, 금리 인하 가능성, 글로벌 경제 상황, 부동산 가격 전망,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 유리한 시기인지 판단하는 여부까지 모두 꼼꼼하게 정리해 드렸어요. 앞으로도 이런 흐름이 내 자산에 어떤 기회와 위험을 줄 수 있을지 알고 싶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